네, 전 세계적인 긴축 종료 움직임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역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9월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뭐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습니다.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으며 그 방향은 분명하다. 좀 이례적으로까지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10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일각에서는 8월 초 글로벌 증시의 급락이 연준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논점은 인하 여부가 아니라 인하 폭이 될 텐데요.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 가능성은 한 34.5% 내외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5bp가 될 것이냐, 50bp가 될 것이냐 이번에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가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얼마 전이었죠. 8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 8월에 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3회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기간 동결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9월 연준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9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난 후인 10월에서 11월 사이 금통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그 인상폭을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걸 감안한다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수차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보다 좀 낮은 속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7월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격차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로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기준금리 격차는 한국이 0.5%포인트가량 높은 게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2%포인트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른바 정상범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비해서 좀 느린 속도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준보다는 인하 속도는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기준금리 역전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B커트를 따라갈 가능성은 설사 B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동일한 수준의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요. 그럴 필요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을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군요. 자, 미국의 9월 인하가 일단 확실시 되가 있는데 먼저 움직인 중앙은행들도 있습니다. 몇몇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리를 먼저 내렸다고 하죠. 어느 그렇죠. 나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럽 중앙은행이 앞장섰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등이 이미 금리를 내리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런 좀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한국은행도 좀 서서히 금리 인하 압박에 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선뜻 내리기에도 동결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결정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부동산 가격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간신히 진정시킨 수도권 집값이 다시 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막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또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다 이게 또 고금리 때문이 아닐까, 고금리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금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달 내려온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8월 우리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보다 내수 경기를 좀 더 부정적인 어조로 평가한 셈인데요. 고금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침체가 누적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중앙은행들의 긴축 종료 시그널로 인해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예. 같아요. 8월 금통위 이후에 13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 결정되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이례적으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라고 전했고요. 여당 일각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에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적절치는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하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곧바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한국은행 금통위는 그 10월과 11월쯤에 열리게 되죠.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